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공부 방법 하브루타를 한국의 가정과 공교육에 보급해온 양동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조부모가 길러주는 손자녀 사고력이라는 주제입니다. 강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0.8명이라고 하죠. 한 가정당. 반면에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 4명 중 하나는 조부모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부모가 자녀를 또는 손자녀를 기를 때 그냥 울타리처럼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부모가 손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대를 넘어서 하는 교육을 격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정서력, 두 번째는 자녀의 사고력인데요. 정서력은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사고력은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만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손자녀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조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풍부한 감성,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에 시간과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보다 조금 더 정서적으로 풍부한, 심리적으로 안정된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선 조부모들이 손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교육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애절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성교육과 맞닿아 있는데요. 조부모 세대가 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애절교육,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예의 바른 국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애절교육은 인사하는 겁니다. 상대를 만났을 때 밝고 환하게 인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애절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곧 인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과 인사를 잘 나누고 있나요? 저희 딸 아이가 언젠가 길을 가고 있는데 경비 할아버지가 시무룩하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할머니한테 인사교육을 잘 받아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을 때 그 시무룩했던 경비 할아버지는 이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래 안녕 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인사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있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들이 손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교육은 바로 애절교육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통교육입니다. 또는 역사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주 좋은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무형의 문화유산, 설날에 부모님들을 찾아서 세배하러 가고, 추석에는 결실의 계절에 조상들에게 성묘하러 가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역사교육입니다. 역사교육이란 것은 이제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2가지, 그러니까 자부심의 역사, 그리고 고난의 역사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자긍심이 많은 문화유산이 있겠습니까? 한글 창제라든가 고려 청자라든가 이렇게 훌륭하고 창의적인 독창적인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든가 일제 침략기라든가 또는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역사를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삶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교육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등한시되고 있긴 하죠. 돈에 관련돼서 가르쳐 주는 거 사실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있어서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버는 노동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 교육, 이런 것들도 경제 교육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경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선 교육입니다. 남을 돕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교육에 해당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화면에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손자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 때 더 부모나 조부모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고력을 길러주기 이전에 애절교육, 인성교육, 그 다음에 전통교육, 역사교육, 그 다음에 삶의 교육, 경제교육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흥미스러워할 아이들의 사고력 교육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특히 조부모들이 손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쉘 실버스타인의 아주 유명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 동화 구연하듯이 읽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아이들은 몰입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사고력을 길러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연극의 배우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시간은 자꾸만 흘렀습니다. 소년도 점점 나이를 먹었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는 말했습니다. 얘야, 나를 타고 올라와서 내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내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 말에 소년은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에는 너무 커졌어.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멋지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필요해. 너 나에게 돈 좀 줄 수 없겠니?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연극하듯이 억양과 악센트를 넣어서 아이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옛 이야기 들려주기, 그림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정서 안정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길러준다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칭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 정말 멋지구나 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준혁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할머니도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해의 관점에서 또 칭찬해 줍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너무 멋진 생각인데 할머니도 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어. 근거를 제시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더욱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결국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손자녀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여기에 PPT에도 나와 있듯이 따뜻하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아이들한테 대하지 말고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마주하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훌륭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